안녕하세요. 에스크 프로페서 차 벌써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빛에 대해서 더 이야기합니다. 지난 3번째 시간에는 광속불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광속불변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이야기였죠. 오늘은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상대성 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이 상대성 원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면 오늘 공부한 목표를 달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두 세계에 대한 대화라는 이름의 갈릴레이 저서에서 맨 처음 서술되었습니다. 갈릴레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탈리아 사람이죠. 16세기, 17세기 사람인데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지동설을 주장한 과학자로 유명하죠. 직접 망원경으로 별 주위를 회전하는 우리 다른 행성에, 사실은 행성의 위성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까지 믿었던 모든 별은 지구를 돌아야 된다에 어긋나는 다른 별이 있는 것을 직접 관찰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관찰하는 것을 설명하기에 더 좋은 지동설이 옳다고 굳게 믿은 사람이 갈릴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진 다이얼로그, 두 세계에 대한 대화라는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서로 등속도로 운동하는 두 기중계에서는 물체가 운동하는 모습이 같아야 된다. 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배를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배가 아주 좋은 예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 움직이지 않는 또는 해안에 정박된 배가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이렇게 실험합니다. 복잡한 대화라는 책에는 실제로 많은 종류의 실험들, 막 어항 속에 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실은 이제 다 아니까 이 간단한 실험으로도 충분히 그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돌멩이 떨어뜨리는 실험하면 되겠어요. 이 돌멩이 떨어뜨리는 실험을 정박한, 움직이지 않는 기중계, 지구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또는 지구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배에서 관찰하면 어떻게 될까? 두 물체가 움직이는 모습이, 떨어지는 모습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다. 이것을 다시 말로 정리하면 서로 상대적으로 등속도하는 모든 기중계에서 물체가 운동하는 모습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배 가지고 이해하기보다는 사실 배를 직접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는 무엇을 많이 탑니까? 네, KTX 많이 타죠. KTX가 훨씬 더 배보다 빠릅니다. 이 KTX의 의자에 앉아서 내가 손으로 동전을 위로 던졌어요. 얼마 높이 안 올라가죠. 한 1m 올렸다 다시 떨어진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내 손바닥에 다시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동안에 KTX가 얼마 가지 않았으니까 내 손바닥에 떨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KTX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네, 시속 300km죠. 이것을 초속으로 고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킬로미터를 미터로 고치고 시간을 초로 고치면 되죠. 자,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초속 83.3m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동전이 1m 올라갔다 밑으로 떨어지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릴까? 그럼 우리가 잘 아는 2분의 1 y는 2분의 1 gt 제곱에서 t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라갈 때 시간 또는 떨어질 때 시간만 구하는 것인데, 그 두 시간은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구해서 둘로 곱하면 되겠습니다. 1m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중력가 속도 9.8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거기다 2를 곱했어요. 그러면 0.9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0.9초 동안에 KTX가 가는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그러면 속도에다가 초를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75m. 75m는 굉장히 많이 간 거죠.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에. 자, 그러면 내 손바닥에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 답은 바로 뭐냐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KTX가 지면에 대해서 정지해 있거나 또는 어떤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하나, 등속도 운동만 하면, 이게 가속도 운동하면 다릅니다. KTX가 가속하는 동안에는 내 손바닥으로 안 떨어져요. 또 정지하는 순간에도 내 손바닥으로 안 떨어져요. 우리가 그걸 느끼죠. 만약에 KTX가 가속을 빨리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 반대로 우리 몸이 이렇게 가죠. 동전도 뒤로 갑니다. 그렇지만 등속도 운동하는 한 물체가 운동하는 모습은 똑같고 밖을 내다보지 않는 이상,
밖을 내다보지 않는 이상 KTX가 어떤 속도로 가는지 이 돌멩이 동전 던져서 또는 기차 내부의 실험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KTX만 하더라도 철도하고 부딪혀서 팅강팅강 소리가 나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가는 거를 내부에서 밖 안 보더라도 알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아주 똑같은 그런 예를 들자면 이거 우주 한복판에 우주선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우주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에 대해서 등속도하는 다른 우주선이 있다고 하겠어요. 사실은 우주선에서는 등속도로 움직이려면 같은 속도를 바꾸지 않으려면 엔진 다 꺼버리면 됩니다. 속도를 바꿀 때만 엔진을 가동합니다. 그래서 엔진을 다 끄더라도 이거는 자기의 속도로, 근데 속도라는 게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 했죠. 지구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엔진 다 끄고 있으면 우주선이 뭐 광속이 되든 굉장히 빠른 속도라도 계속 쫙 등속도를 합니다. 그리고 A하고 B가 지구에서 볼 때 속도가 다르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러더라도 둘이 등속도 운동하면 A에서 B 볼 때 등속도 운동하고 또 B에서 A 볼 때도 또 등속도 운동하죠. 그래서 사실은 밖에 다른 별을 참고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는지 그냥 느낌으로 뿐만 아니라 KTX는 덜컹덜컹한 느낌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우주선에는 그 느낌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정지할 때나 갈 때나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 안에 있는 어떤 실험으로도 우주선이 등속도 운동하는지 아닌지 또는 어떤 다른 등속도로 운동하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에 상관없이 등속도 운동만 할 것 같으면 서로 두 우주선이 서로 등속도 운동하면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밖을 내다보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 자기의 속도를 알아내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적으로 등속도하는 그 기준계는 모두 동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자, 갈릴레이 시대에는 그렇게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두 기준계에서 똑같은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게 원칙적으로 이해는 했지만 왜 그런지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엇을 알게 됐냐면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을 알게 됐죠. 뉴턴의 운동 법칙이 바로 물체의 운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두 기준계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의 형태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만 증명하면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를 증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개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갈릴레이 변환입니다. 갈릴레이 변환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물체의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를 숫자로 표시하려면 기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준계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다고 하면 두 개에서 측정한 숫자들 사이의 관계, 이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습니까?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하고, 한 기준계에서 측정한 숫자와 다른 기준계에서 측정한 숫자를 서로 연결할 때 이 갈릴레이 변환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 기준계에서의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F는 m dt제곱분의 d제곱 x죠. 이거를 B 기준계의 운동 방정식으로 바꾸려면 저 갈릴레이 변환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한다는 뜻이냐면, 자, 이용을 해가지고 속도를 둘 연결했습니다. 가속도를 둘을 연결했더니 어떻습니까? V가 일정하면, 이 V가 상수면 이거 시간을 미분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가속도가 A 기준계에서의 가속도하고 B 기준계의 가속도가 같죠. 그래서 자, A 기준계의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바로 무엇이 됐습니까? B 기준계의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두 개가 같은 형태죠. 이것처럼 갈릴레이 변환으로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가 왜 성립하는지를 여기서 이렇게 증명할 수가 또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19세기 말에 문제가 생깁니다. 19세기 말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뉴턴의 역학이 있었고 이제 전자기학이 있었는데, 전자기학이 완성이 됐다 그랬죠, 맥스웰에 의해서. 근데 전자기학 현상을 나타내는 법칙들은, 예를 들어서 전자기파를 나타내는 법칙, 이게 바로 파동 방정식인데, 파동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A 기준계에서의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것을 갈릴레이 변환을 이용해서 B 기준계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까하고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좌표 변환을 하는데 이건 수학적인 거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간다면 그냥 이렇게 된다고 믿으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미분 기호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A 기준 거를 고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B 기준계에서는 이렇게 모양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A중계에서의 파동 방정식을 그대로 갈릴레이 변화를 이용할 것 같으면 파동 방정식의 형태가 바뀝니다. 그것이 굉장히 이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는 우리 갈릴레이 변환이 아니더라도 우리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냐면, 17세기까지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나 지구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진짜 위치고 진짜 속도고 진짜 가속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죠. 그뿐 아니라 우주에서 어디도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가 없죠. 마치 지구 표면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표면에서는 어디가 더 다른 데보다 더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자,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주에서 어떤 특별한 기준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는 전부 다 자연현상이 똑같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그것을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나온다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갈릴레이 변환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됐다고 그랬죠. 갈릴레이 변환이 바로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두 기준계를 연결해 주는 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갈릴레이 변환이 우리 어떻다는 걸 알았어요. 전자기학 법칙에 적용했더니 같은 형태가 나오지가 않았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역학과 전자기학은 19세기 말에 인간이 자연의 이해를 다 끝내면서 자연을 정복했다고 생각한 물리학의 두 커다란 지주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모순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정리할 것 같으면, 네, A중계와 B중계가 있는데 어땠습니까? 뉴턴의 운동법칙은 형태가 똑같았죠. 식의 모양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중계를 설명하는 식, B중계를 설명하는 식이 힘과 질량은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놔뒀죠. 그런데 X하고 X'은 A중계의 위치, B중계의 위치인데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전자기학의 식, 파동 방정식뿐 아니라 다른 식들도 갈릴레이 변환으로 변환을 시킬 것 같으면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를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는 어디에만 성립합니까? 갈릴레이 변환으로 성립하는 것을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라고 했어요. 그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는 뉴턴 역학에만 성립하죠. 근데 여기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뉴턴 역학에 성립하는 것을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라고 한다면,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보고서 네, 상대성 원리는 원래 어떻게 성립한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해야지 되죠. 그래서 무엇인가 이상하다. 전자기학 법칙이 그게 만족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근데 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무엇 때문에 알았습니까? 갈릴레이 변환 때문에 알았죠. 갈릴레이 변환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인슈타인이고, 이렇게 주장한 이걸 갖다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의 구분은 뭐예요?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는 뉴턴 역학이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두 기준계에서 똑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뉴턴 역학뿐 아니라 모든 자연 법칙이 똑같이 성립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 결론만 더 먼저 말하면,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갈릴레이 변환이 근사식이고, 이게 제대로 된 두 기준계를 연결하는 변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특상대성 이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20세기 초 물리학이 당면한 문제는 바로 뭐였어요? 역학과 전자기학이 충돌한다는 거였어요. 그것을 알게 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 상대성 원리였습니다. 상대성 원리의 역학은 어땠습니까? 역학은 갈릴레이 변환이 성립했죠. 그래서 갈릴레이 변환을 하더라도 형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성립했는데, 전자기학은 어떻습니까? 갈릴레이 변환으로 성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바뀌는 것도 있었어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그 광속 불변, 이건 어땠습니까? 이거는 오히려 갈릴레이 변환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속도 덧셈 법칙, 갈릴레이 변환에서부터 구한 속도 덧셈 법칙으로는 광속 불변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전자기학은 어땠습니까? 전자기학에는 파동 방정식에서 바로 전자기파의 속력이 거기 있는데 그 속력은 무엇만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진공의 성질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내가 관찰하기 위한 기준계를 어디에다 정했냐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당시 말하면 전자기학 법칙에서는 광속 불면이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죠. 자, 이것을 해결한 것이 누구였냐면 아인슈타인이었고 1905년에 이걸 해결하면서 특상대성 이론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상대성 원리와 상대성 이론 이 두 개가 나오니까 좀 아리까리하지요. 두 개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상대성 원리와 상대성 이론은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지가 않아요. 상대성 원리는 영어로 하면 Principle of Relativity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공부한 바로 서로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두 기준계에서는 자연 법칙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성 원리라고 한다면 상대성 이론은 Theory of Relativity고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이론.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그 다음에 1915년에 일반상대성 이론 제너럴 시어리 오브 렐러티비티를 발견했죠. 이걸 갖다가 시어리 오브 렐러티비티라고 얘기하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면 상대성 원리는 원리니까 상대성 이론은 이론이니까 원리하고 이론을 붙였나 보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리에서 어떤 건 원리고 어떤 건 이론이고 약간 구분이 가기도 하지만 이거 누가 먼저 붙였냐에 따라서 거기에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 원리와 이론은 역사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빛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이었는데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이 빛으로부터 우리 어디까지 도달했다고 했습니까? 상대성 이론, 특상대성 이론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특상대성 이론 나오기까지 몇 번 빛에 대해서 더 공부하겠습니다. 네.